오늘 첫 키워드는 OECD의 경고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몇 년 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7%로 추산을 했습니다. 박사님 2년 만에 0.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아주 급전직하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OECD가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물론 한국만 꼭 집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가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 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그 하락 속도가 세 번째로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우리의 생산 요소를 풀 가동했을 때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사실 우리의 경제 체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 잠재 성장률이 높아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잠재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고 있죠. 저 한국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요. 최근 3년 평균, 5년 평균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 미국 같은 나라,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우리보다 훨씬 노쇠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 경우에는 최근 3년, 5년간 잠재 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경제는 더 잘 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경제는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흐릿하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암울한 전망이에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이 자본 형성도, 자본의 생산율, 생산성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노동 인구가 줄어들거나 노동의 지적 수준이 하락할 때 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한국의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 가장 큰 요인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자본의 집약도, 생산성까지 같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점에서 잠재 성장률이 지금 계속 급전직하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딱히 어떤 한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장기 지금 추세인데 특히 최근 들어서 성장률 하락세가 특히 크고 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때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구조조정, 구조개혁 정책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 상태에서 복지 나눠먹기라든지 규제 강화 이런 걸 하면서 이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대목에서 현 정부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미래가 희망이 없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지금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